또 행복한 또 8월 12일 아침입니다. 미국 이어 1도 바이오시밀러 우호책 국내 기업들 방긋. 일본 정부 2021년 호네부토 방침 통해 바이오시밀러 촉진책 내놨다고 합니다. 일본 현지서 오리지널을 추월하고 있는 셀트리온 정책 수혜가 전망이 되는 부분이고요. 내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스가 내각이 이끄는 일본 정부가 긴축 재정을 선언하면서 바이오시밀러 우호 정책을 시사하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동아 ST 등 일본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일본 내 실적 호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6월 18일 일본 정부는 스가 내각 출범 이후 처음으로 경제 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 방침, 이른바 호네부토 방침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호네부토 방침은 자민당 정권의 일본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경제 재정에 관한 기본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신성장 동력 기반 조성, 중장기 재정 건전화 대책 등이 담겨 있는데요. 이 중 바이오시밀러 사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바이오시밀러의 의료비 적정 효과를 감안한 목표 설정을 검토한다는 내용, 새로운 목표를 바탕으로 한 후발 의약품 조제 체제 재검토, 포뮬러리 활용 촉진 등이 언급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일본이 DPC, 일본형 포괄수 과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바이오시밀러 제품에 유리하게 작용을 한다고 하고요. 이러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 셀트리온 헬스케어, 동아 ST, 종근당 LG, 종근당 LG화학 등 일본 바이오시밀러에 진출한 회사라고 합니다. 특히 일본 정부의 바이오시밀러 우호 정책의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것은 셀트리온이 개발한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현지에서 판매하고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라고 언급을 했고요. 최근 높은 시장 점유율을 기록한 셀트리온 헬스케어, 일본 내 허주마 시장 점유율 51% 돌파했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허주마는 지난 6월 일본에서 51%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며 오리지널 의약품 허셉틴의 시장 점유율을 넘어선 부분이었죠. 일본 내 트라스주밥 시장 규모는 우리 돈으로 약 3천억 규모라고 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일본 내 허주마의 성장세가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방문 환자 수가 감소하는 등 병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DPC 제도에 포함된 허주마가 병원 수익 개선에 도움이 되는 만큼 처방 선호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호재거리죠.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 측은 일본 정부의 정책 변화가 제품의 실제 처방 전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 학회, 의료진 대상 제품 교육 및 홍보 확대 등 더욱 공격적인 마케팅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해서 미국에 이어 일본도 바이오시밀러 우호책을 펴고 있는 부분인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볼 회사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는 회사였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임상 3상 승인해줬죠. 국내 임상 달랑 93명 뿐이라고 합니다. 임상 대상자가 3,990명 정도로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중에서 국내 임상은 달랑 93명으로 뭘 하겠다는 건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식약처 공개한 임상 3상 계획서 보니 대상자 3,990명 중 국내 피험자는 93명에 불과한 분,
10% 이상 권고해 놓고 겨우 2.3%짜리를 승인해 준 꼴입니다. 말 그대로 백신 우선주의 때문이죠. 정부의 입김이 작용했겠죠. 국내 1호 백신 타이틀에 다가선 SK바이오사이언스의 GBP510 임상계획서상 국내 시험 대상자가 식품의약처의 권고 인원에 한참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부터 접종을 시작한 정책으로 인해 모든 연령대에서 고른 분포의 임상 대상자를 찾기 어려운 게 이유지만 정부 스스로 권고를 지키지 않은 셈이 됐다. 11일 식약처가 공개한 GBP510 임상 승인 신청서를 보면 국내 18세 이상 임상 시험 대상자는 93명이다. 전체가 3,990명인데 이 중 2.3%에 불과하다. 3상 임상 시험은 면역 원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단계다. 시험 백신은 3,000명, 대조 백신은 990명에게 0.5ml씩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한 뒤 안전성을 종합평가한다. 이 시험은 국내뿐 아니라 동남아, 동유럽 등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부분인데 우리나라 회사가 개발하고 있는 백신에 참여한 국내 임상자 겨우 2.3%. 국내 백신 접종률 높아서 백신 안 맞은 임상 대상 찾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문제는 국내 대상자가 적어 GBP510이 한국인의 신체 상태에서 나타나는 면역 원성과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국내 코로나 백신 개발 가이드라인으로 임상시험 대상자 가운데 면역 원성과 안전성 평가 그룹에 한국인을 10% 이상 포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런데 겨우 2.3%죠. 식약처는 자체 권고사항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임상 3상 계획을 승인한 이유에 대해 백신 접종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적 문제를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 접종률을 고려해서 진행했다면서 국내 임상 대상자 10%를 충족하기 어려울 경우 통계적 가설이나 국가 간 일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참고한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도 임상군 모집에 어려움을 토로한 부분인데요. 임상시험은 백신을 한 차례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백신 접종률이 높아 피보험자를 모집하기 쉽지 않고 특히 고연령층은 더 어렵다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어 임상계획서에 등록된 국내 피험자 93명이 확정된 숫자는 아니고 향후 확대해서 국내 임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WHO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로 3개 약물에 대해서 검사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인플렉시맙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11일 다른 질병에 사용되는 약물 3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지 검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3가지 약물은 말라리아 치료제인 알테수네이트, 특정 유형의 암을 치료하는 데 사용하는 이메티밉, 면역체계 질병 치료에 사용하는 인플렉시맙, 램시맙 원액이죠. 인플렉시맙. 이들 약물은 독립적인 전문가 패널로부터 입원 중인 코로나19 환자의 사망 위험을 감소할 가능성을 인정받아 선정됐다고 WHO는 전했다. 네. 셀트리온 램시맙, 인플렉시맙이 입원 중인 코로나19 환자의 사망 위험을 감소할 가능성을 인정받아 선정했다고 합니다. 앞서 WHO는 렘데시비르와 하이드록시클로르킨 4개 약물을 평가했으나 코로나19 입원 환자에게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밝힌 바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렘데시비르를 아직까지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죠.
또 호재거리죠. WHO가 코로나19 치료제 후보 3개 중에 우리 셀트리온, 램시마, 그러니까 램시마의 원액, 인플렉시맙에 대한 검사를 한다는 기사였습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